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구글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파월 형님이 하신 이야기를 많은 분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쉽게 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포워드 12 EPS를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도 있을 테니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PS는 어제 날짜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는 약간 조정받았고요.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 유튜버가 잭슨홀 미팅을 생중계하고 동시 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멘트에 10년 국채가 왜 오르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미국은 타겟 물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부터 2%였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역할은 이 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미국 물가는 뭘로 본다고 했죠?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를 본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프레드에 들어와서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를 입력하고 에딧을 클릭, 에드라인을 클릭, 이펙티브를 입력하면 이놈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에드를 클릭, 5년을 클릭하면 페드가 물가를 관리한다는 말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내리고요.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조정해 왔습니다. 근데 페드가 2012년부터 잡았던 타겟 물가 2%를 27일에 평균 2%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2%가 타겟이라고 했죠? 물가가 이 2%를 넘으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페드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이 타겟 물가 2%를 넘어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평균적으로 2%를 맞추겠다. 즉, 물가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겠다.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저는 이날 이거 듣고 장기국채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채권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인데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국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준금리를 장기간 올리지 않겠다고 연준 의장이 말했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빚채, 무서권, 돈을 받을 권리이고요. 빚채, 힘쓸무, 돈을 갚을 의무입니다. 나라나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것이 채권이고요. 돈이 없는 놈이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채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PV 공식에 의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내려가면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채권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7일 이 말을 하고 바로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서 장기 채권이 급락했습니다. 이상하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년 국채가 올랐어요. 왜? 채권 종류 중에는 물가 연동 국채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금이 물가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국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reasury Inflation Protect Security, 약어로는 TIPS, 물가를 보완하는 국채입니다. 그냥 쉽게 물가가 상승하면 돈을 버는 채권입니다. 굳이 공식으로 쓰면 물가 연동채는 국채 빼기 물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죠. 그럼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 미국 물가 연동 국채 팁스의 전체 물량 중 10%를 페드가 소유했는데 이걸 현재 20%까지 늘렸습니다. 왜? 페드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이걸 사놨다가 여차하면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다시 프레드에서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노트를 보면 break-even inflation rate은 미국 10년 국채에서 미국 물가 연동채를 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0-year break-even inflation이 물가냐?
물가 연동체는 국채 빼기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국채에서 물가 연동체를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물가만 남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외우세요.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은 물가다. 그럼 여기서 10년 국채와 물가 연동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딧을 클릭, 에드라인을 클릭, 10year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이놈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에드를 클릭. 자, 다시 에드라인을 클릭, 팁스를 클릭, 이놈을 클릭, 에드를 클릭. 요걸 1년치 놓고 보겠습니다.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은 1.73%죠. 10년 국채는 현재 0.74%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마이너스 0.99%입니다. 0.74에서 마이너스 0.99를 빼면 1.73. 이게 물가입니다. 10년 국채에서 팁스, 물가 연동체를 뺀 게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 물가입니다. 자, 이걸 5년치로 보겠습니다. 미국 타겟 물가는 2%, 페드의 목표는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 2%를 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를 넘어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27일날 말했죠? 근데 갑자기 10년 국채가 올랐어요. 왜? 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가가 2%를 이렇게 넘으면 물가는 국채 빼기 물가 연동체, 이 공식에 의해 물가가 오르면 10년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소름을 쫙 느끼셔야 되는데 그래야 투자가 재밌어져요. 27일날 파월 의장이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10년 국채 금리가 오르고 미국 장기 채권 ETF인 TLT가 빠진 겁니다. 이럴 때 채권은 안전자산인데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 큰일 나요. 난 이런 거 복잡한데? 그러면 채권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아셔야 합니다. 페드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루틴 중에 하나는 매일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년 국채 금리, 20년 국채 금리.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페드가 하는 짓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구나. 왜? 이 장기 국채 금리를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제 느낌상 계속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럼 앞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까요? 만약 장기 국채가 계속 오르면 회사채에 영향이 가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오르면 누군가 조치를 하겠죠? 페드 안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계속 일드 커브 컨트롤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소름이 돋고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엄청 재밌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 10년 안에 다른 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 금리를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끌어내리면 한동안 채권 관련 ETF로 많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미를 보는 방법은 추후에 온라인 강의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